이제 앞으로는 이 하나만 하면 되니까 집중하고 잘 들어봐. 진짜 가려울 때 하나만 하면 해결이 된다고요? 좀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피부는 정말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해놓으셔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먼저 꿀 피부 되는 영광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려움에 미친 여자 가미녀 지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대부분 맞으셨죠? 저도 오늘 3차를 맞았는데요. 1, 2차 때도 무탈했으니까 이번에도 무사히 지나가겠죠? 그런데 가끔 이 백신 맞고 가렵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두드러기가 난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때 증상이 가볍다면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팩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 텐데요. 지아야, 살면서 힘든 일 많지. 네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배우는 가려움증은 몇 번째 정도에 들어가니? 저는요,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그런지 가려움이 엄청 심해서 공부할 때 집중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친구들 만나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한 3번째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우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려움 때문에 힘든가요? 그럼 재아가 제 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정도의 사람들이 이 가려움증으로 고생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 대박! 그렇게 많아요? 진짜 놀랍지? 이 가려움증은 우리 재아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서 더 안타까운 거지. 전 세계인이 경험하는 이 가려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따갑고 톡 쏘는 느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느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 각양각색의 느낌들을 가려움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대처하는 방법이야. 제 아버지? 긁는다. 맞았어요. 역시 똑똑한 제자야. 제아 말대로 대부분은 그냥 긁어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병원에 가는데 가더라도 항히스타민 정도 처방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거나 가려움증으로 고생할 분들을 위해서 피부가 가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신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아야, 적을 준비 됐니? I'm ready! 여러분, 우리 가려울 때 어떡하죠? 아까 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은 긁습니다. 우리가 가려워서 긁을 때 엄청 시원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더 심한 가려움으로 엄청 세게 긁어야 하는 함정이 있다는 거. 재아, 알고 있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쌤이 알려줄게. 이제 앞으로는 가려울 때 딱 이 하나만 하면 되니까 집중하고 잘 들어봐. 진짜 가려울 때 그거 하나만 하면 해결이 된다고요? 좀 빨리 알려주세요. 재아야, 제가 모기 물려봤지? 모기 물려서 가려울 때 어떻게 하지? 저는 여기에 손톱으로 막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물파스를 찾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우리 할아버지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로 팔을 말려요 막. 진짜? 그럼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괜찮으시다니? 네, 할아버지는 가려움에는 드라이가 짱이지 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난 뜨거워서 싫어. 그래, 뜨거운 건 좀 조심해야지. 그런데 방금 재아가 얘기한 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가려움 해결법들이에요. 침 바르고 얼음으로 냉찜하고 그리고 물파스도 바르고 때로는 반대로 뜨거운 물수건에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쬐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희한하게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삶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이런 방법들이 정말 과학적이라는 거. 에이, 쌤 무슨 옛날에 과학 있어요. 옛날에는 한문만 했지. 쌤 진짜 웃겨. 그런가? 그럼 잘 들어봐. 한자만 쓰시던 우리 선조들의 방법이 얼마나 놀랍도록 과학적인지. 정말 어메이징이라니까. 가려움증이 생기는 원인과 가려움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이 연구에 대한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쌤이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제가 혹시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해도 좋아요. 우리 몸에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인지하는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TRPV1이라는 수용체와 차가운 것을 관장하는 TRPM8이라는 수용체가 바로 그겁니다. 재아야, 매운 거 한번 생각해볼까? 엄청 매운 청양고추 먹으면 어때? 치우쌤, 저 정말 매운 거 못 먹어요. 생각만 해도 입술도 뜨겁고 속에는 불나고 나중에는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요. 이상하게 겨울인데도 그렇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요, 쌤, 추운 겨울날 청양고추 들고 학교 가야겠다. 그거 먹으면서. 그래,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네. 제아 말대로 우리가 청양고추를 먹으면 몸에 열이 나고 실제로 땀도 나요. 우리는 더운 곳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 몸이 뜨거운 것을 관장하는 수용체인 TRPV1이 활성화되면서 내 몸이 뜨거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박하사탕을 먹다가 숨을 하고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목구멍이 화해지면서 내 몸이 전부 시원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거는 차가운 것을 관장하는 TRPM8이라는 수용체가 활성화됐기 때문이에요. 피부의 온도 차이는 실제로 없지만 우리 몸은 마치 차갑게 온도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여름에 박하사탕 먹으면서 에어컨 틀지 말고 숨만 쉬고 있으면 되겠다. 전기세도 안 들고 딱 좋아.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근데요, 쌤, 이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그게 말이지.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TRPV1과 TRPM8이 활성화되면 가려움이 완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거든. 그래서 요즘은 피부 온도를 조절해서 가려움을 완화하는 연구들이 대세가 되고 있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쌤, 하나도 안 비슷해. 아이고, 미안하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제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방법,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쐬거나 캡사이신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뜨겁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사실 이건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할 수 있거나 약해진 피부에 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쌤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쌤, 그럼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죠. 그거 별로라고. 그래, 대신 할아버지 모기 물리셨을 때 우리 재아가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팩 놓아드리면 되겠다. 네. 근데요, 모기 말고 다른 가려움도 얼음팩 써도 될까요? 난 아토피인데. 맞아. 우리 재아는 아토피가 심하지. 지난 9월 14일이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이었던 거 아니? 그때 우리나라 중증 아토피 연합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치료하는 목표를 묻는 문항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을까? 재아도 아까 3순위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치료 목표 1순위는 가려움 완화였습니다. 쌤이 이 기사를 보는데 대답을 한 회원들이 이 가려움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나도 이 가려움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쌤은 가려움에 미친 가미녀니까 충분히 잘할 거예요. 자, 화이팅! 그래, 쌤이 열심히 한번 해볼게. 이 가려움은 건선이나 아토피처럼 심하게 가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겉은 멀쩡한데 몸이 가려워서 그냥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신장이나 간 같은 곳에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리고 또 암이나 화상을 치료하는 분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가렵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가려움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 보통 이렇게 가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으면 다른 질환이 없는 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 주는데, 이 약은 듣는 사람들은 아주 효과가 탁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왜요? 난 항히스타민제 잘 듣던데? 맞아. 너처럼 항히스타민제가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 왜냐면요, 이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여러 물질 중에 하나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만 억제하는 약인데, 히스타민 때문에 가려운 경우라면 이 항히스타민제가 아주 잘 듣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 항히스타민제가 잘 들을 턱이 없겠죠? 가려움을 연구한 데이터들을 보면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나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하는 분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치료하는 횟수에 따라서 그 횟수가 더해질수록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항히스타민제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가려움은 히스타민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기전의 가려움 증상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바로 신경섬유를 차단하는 방법. 가려움에서 긁기로 가는 길목을 막는 거지. 섬유를 차단? 뭔 천조가리로 길을 막는다고요? 잘 들어봐. 우리 가려우면 어떡하죠? 나도 모르게 긁고 있지. 이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현상인 게, 우리 피부에 어떤 이유에서건 가려움이 발생을 하면 그 자극이 신경섬유를 타고 촉수를 지나서 뇌까지 가. 이때 뇌에서 가려움을 인지하잖아? 그럼 야, 손 너 가서 얼른 긁어 하고 명령을 하는 거지. 이게 과정은 이렇게 긴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가려워? 가서 그럼 긁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는 그냥 긁죠. 처음에는 이렇게 긁으면 매우 시원하니까 좋지만, 아까 쌤이 얘기했지. 그러다 보면 아까보다, 그 전보다 더 세게, 그보다 더 힘차게 긁어야 하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 기억나니? 이게 바로 가려움 증폭 현상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건데요. 쌤이 아까 앞에서 가려움을 쉽게 완화하는 2가지 과학적인 방법 얘기했죠? 제가 뭐였는지 기억해? 뜨겁게, 차갑게. 맞아요. 그 중에 이 쌤은 차갑게 하는 쿨링을 권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가려울 때 긁지 않고 차갑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려울 때 침 바르는 거 했었죠? 이거 수분이 피부에 닿으면서 일시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TRPM8이 활성화되고 그 작용으로 가려움이 완화되는 겁니다. 와, 침 바르는 거 완전 과학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긁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못 볼 걸 보겠죠. 으이씨, 피! 가려움이 생겼을 때 긁는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피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피부의 거의 맨 아래쪽에는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신경섬유라는 게 있는데, 우리 피부를 자꾸 긁으면 이 아래에 있는 신경섬유가 위쪽으로 스물스물 피부 표면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피부는 자극에 매우 예민한 상태가 되는데,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 그냥 바람만 불어도 가려울 때 그게 다 긁어서 피부가 민감해졌기 때문인 거지. 자, 이렇게 안 되려면 가려울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야! 아, 진짜. 쌤 맨날 나만 시켜. 내가 착하니까 대답한다. 안 긁는다. 맞아요. 역시 우리 재아가 짱이라니까. 긁지 않고 일단 한 번만, 딱 한 번만 참으면 된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캔디가 이렇게 눈물을 참았던 것처럼 우린 가려워도 손이 가도 참고 또 참지. 긁긴 왜 긁어. 알았죠? 이렇게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나중에는 이 가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 쌤 진짜 웃겨. 누군들 그거를 안 참고 싶냐고요. 나도 참고 싶다고.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냐고. 그치? 정말 참기 힘들지? 그렇게 그냥 참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까 말했던 쿨링 있잖아? 그거 하면 참 좋겠지.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가려움을 저 멀리 보낼 수 있을 거야. 진짜요? 그럼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그거 해본다. 근데요 쌤, 쿨링 그거 다 좋은데 어떻게 맨날 얼음을 들고 다녀요? 그냥 교실에 냉장고 하나 놓아주시죠. 재아야, 요즘 어떤 세상이니? 이미 벌써 화장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쪽에서 가려움을 완화하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거든. 이런 제품들은 모두 피부를 차갑게 하는 TRPM8 이 수용체를 활성해주는 거니까 잘 찾아보세요. 아휴 참 선생님. 쌤 그냥 뭔지 알려주지. 그냥 귀찮게 맨날 찾아보래더라. 흥이다. 우리 선조들도 오래전부터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가려울 때 그냥 긁지 마시고요. 쌤이 알려준 대로 차가운 것 대고 딱 한 번만 참아보면 아, 이래서 쌤이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대신 이 가려움이 쿨링과 보습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에 맞는 처방과 함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지혜롭게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가려움 완화에 꼭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인 긁지 말고 쿨링, 이거 꼭 기억하고 친구나 가족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알았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참, 좋아요, 구독, 알림 하시면 신박한 피부관리 꿀팁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피부는 정말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해놓으셔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먼저 꿀 피부 되는, 피부 좋아지는 영광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장! 차렷! 격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